예술마을에서 20년을 살며 깨달은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의 의미. 저자는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20년간 거주하며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을 세상에서 가장 완성하기 어려운 작품을 매일 조금씩 깎고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예술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삶의 태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심층 해설 시간에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평범한 은퇴자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 아주 치열했던 IT 업계에 임원 자리를 내려놓고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로 들어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만의 삶을 하나의 명작으로 빚어내고 있는 72세의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깎고 다듬어 올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봄의 연두빛 새싹을 틔울 자격이 있다. 와, 정말 가슴을 쿵 울리는 압도적인 통찰 아닌가요? 저자는 헤이리 마을의 그 말없는 나무들을 20년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단순하고도 묵직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볼 지혜의 숲의 완벽한 이정표가 되어주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걸 그저 춥고 피하고 싶은 겨울로 보는 게 아니라 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한 자격을 얻어가는 숭고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첫 번째 철학적 기둥입니다. 1장, 속도에서 밀도로의 전환.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90년대 초반, 저자의 청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속도전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통이라는 완전히 미지의 길을 개척하면서 그 젊은 시절에 빌 게이츠를 만나 세계적인 기술 조류를 가장 먼저 타야만 했던, 남들을 무조건 추월해야만 하는 쫓기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헤이리 예술마을에 들어온 순간 이 시간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숲속의 나무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하루 24시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깊이 있고 고요하게 또 밀도 있게 채우느냐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밀도 있는 시간은 카부라는 작가명으로 마침내 완성이 되는데요. 72세의 저자는 매일 무려 12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서 지식의 숲을 탐험합니다. 하루에 반나절을 꼬박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이게 일에 쫓기는 12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날카로운 질문에 스스로 답도 해보고 데카르트의 회의론도 따라가보고 또 조선의 역사가 남긴 발자취를 고요하게 음미하는 시간이죠. 시간은 이제 쫓기는 공포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지적인 만찬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철학적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강건한 육체와 유연한 정신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몸은 쇠락하고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진부한 고정관념을 오늘 아주 통쾌하게 깨부숴 보겠습니다. 20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72세의 저자가 지난 3년 동안 허공을 향해 날린 태권도 나래차기와 점프 발차기의 횟수입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매일 아침 몸을 공중으로 휙휙 날리면서 하루 200번씩 발차기를 해온 결과물인 거죠. 진짜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 태권도 4단의 유도 2단 유단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격렬한 움직임이 무슨 건강하게 오래 살자 하는 단순한 운동이나 남을 이기기 위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월이라는 피할 수 없는 중력에 맹렬하게 저항하는 그분만의 신성한 의식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철저한 예의인 셈이죠. 몸을 팽팽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나이라는 무게에 짓눌려서 마음마저 쉽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동중정이라는 개념이랑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데요. 움직임 한가운데에 고요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그 엄청난 육체적 긴장감, 그 이후에 비로소 책상 앞에 탁 앉았을 때 그때 정신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완벽하게 이완된다는 겁니다.
육체는 한계까지 단련하고 정신은 무한히 열어두는 이 절묘한 밸런스. 이게 바로 70대 나이에도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펄떡펄떡 뛰는 현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게인 거죠. 자, 세 번째 철학적 기둥입니다. 3장. 생명과 배려의 관계 미학. 나이가 든다는 건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과거 한창 IT 업계에 계실 때 맺었던 관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철저한 이해타산과 성공을 위한 네트워킹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지금 그분이 가장 애정을 쏟는 대상은요, 마당으로 날아드는 산새와 비둘기, 비돌이, 비순이, 그리고 느릿느릿 같이 걷는 반려견 복댕이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사회적 성공이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저 내 곁에 존재해주는 것만으로 순수한 기쁨을 주죠. 이 작은 생명들을 돌보고 흙을 밟을 때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마치 우주와 깊이 연결되는 듯한 완벽한 평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헤이리 빈티지 숍의 개념을 빌려오는데 이 비유가 진짜 예술입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늙어가는 건 어쩌면 그저 빛이 바래버린 쓰레기가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하지만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다릅니다. 시간이 겹겹이 아주 정성스럽게 쌓여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빛깔을 내는 골동품이 되는 거죠. 뭔가를 악착같이 소유하려 하기보다 곁에 있는 걸 깊이 사랑할 줄 아는 것. 낡아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덧입혀지는 빈티지 아트 그 자체인 겁니다. 네 번째 철학적 기둥입니다. 4장, 늙지 않는 무한한 호기심. 지적 활력이 진짜 늙음을 방어하는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분 1세대 IT 임원 출신이잖아요. 근데 나 때 인터넷 깔리던 시절엔 말이야 하면서 과거 영광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AI 혁명을 그 누구보다 벅찬 마음으로 껴안고 있어요. AI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깊이 있는 에세이를 쓰고 지성의 숲, 칠다모 같은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무려 72세의 디지털 크리에이터십니다.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진짜 늙어버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보통 나이가 좀 들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훈계부터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무한한 호기심을 꽉 채워 넣으신 겁니다. 이게 마치 트리가트 뮤지엄이랑 비슷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이 확 달라 보이듯이 호기심은 우리 뇌를 끊임없이 젊게 세팅해주거든요. 70대라는 나이를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아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철학적 기둥입니다. 5장, 비워내며 완성하는 우아한 삶. 잘 살아온 인생의 궁극적인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마을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얻은 가장 빛나는 통찰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의 시작보다 마무리에 더 공을 들인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도입부가 기가 막히게 화려한 소설도 결말이 흐지부지 엉성하면 절대 명작으로 남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피 터지게 치열했던 청춘의 도입부를 지나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가장 우아하고 의도적인 마무리를 정성껏 그려 넣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딱 3단계의 명확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등바등 움켜쥐려던 욕심과 옹고집을 아주 깨끗하게 비워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싹 비워진 빈자리에 오랜 세월 축적해온 지혜, 그리고 따뜻한 관용을 가득 채워 넣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채워진 지혜를 기꺼이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내 주변의 작은 생명들을 따스하게 돌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우아한 삶의 완성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쭈글쭈글 시들어가는 슬픔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뜨거운 햇빛과 거친 비바람을 다 견뎌낸 잘 익은 과일이 비로소 가장 달콤하고 깊은 향기를 뿜어내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인 거죠. 저자는 오늘도 조용히 책상에 앉아 5,000자의 글을 묵묵히 써내려 갑니다. 그 매일매일의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가장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정성껏 숙성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해설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강렬한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어떤 빛깔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이 먹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그저 빛바랜 쓰레기로 남을지 아니면 겹겹이 쌓인 아름다운 예술 작품, 빈티지 아트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캔버스에 과연 어떤 우아한 마무리를 그려 넣으실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앞으로 눈부시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정한 예술가가 작품의 마무리에 공을 들이듯 인생 또한 마무리가 우아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은 결국 욕심과 고집을 비우고 그 자리를 지혜와 관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듦이란 쇠락하고 슬픈 과정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처럼 한 인간의 영혼이 가장 깊은 맛을 내며 미학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